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뭐 코스피 어마무시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 공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 네이버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HTS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외인들이 1조 4,300억 퍼부었죠. 기관은 사실은 오늘은 관망 쪽입니다. 근데 외인들이 주로 매도를 했는데 뭐 장 초반부터 뭐 외인들 매도가 거셌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발을 하다가 반발 매수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 종목은 별로 없고 내린 종목이 대다수예요. 코스피도 보시면 뭐 하락한 종목이 830, 그쵸? 상한가 포함해서 뭐 이렇게 오른 건 66인데 여기에 뭐 인덱스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 그런 거 빼고 나면은 사실 종목으로 오른 거는 얼마 없어요. 코스피 죄송합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1243 하락, 125 126 상승. 상당히 오늘 어려운 장이었죠.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됐는데 오른 종목을 봐도요. 이제 우선주 몇 개나 이런 레버리지, 선물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요. 보시면 다 이런 거거든요. 인버스나 이런 것들. 인버스는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빼면은 사실 종목으로는 몇 종목이 없어요. 대다수 하락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죠. 보면 이제 선물 지수 하락이 결국 부축했다. 미국의 이제 미 지수 선물 하락이 하면서 하락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더 내려간다 베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또 급락을 더 했다. 투심이 더 악화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아시아도 그렇고 증시 자체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외인들 매도가 몰리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뭐 사실상 거의 다 전반적으로 전 종목이 거의 뭐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 급락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기관들이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OMC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매파성 발언을 했어요. 좀 부정적으로 경기 회복이 더디다. 그런 경제 회복 기대감에 증시들이 오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물을 끼얹었죠. 그런 상황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뭐 뉴스에서는 한국에선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이 이제는 통화 긴축 이거를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어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인민은행의 그 마주인 통화정책위원이 중국 내 자산 거품이 비교적 큰 상태. 그래서 통화 긴축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 반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좀 주시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좀 투심이 또 많이 지금 악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3천까지 지금 깨지는 3천 정도까지는 조정폭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천까지 깨버렸어요. 근데 깨버린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지금 봐야 되냐? 그래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 이제 60선이 있는 2,800까지도 지금 밴드 하단폭을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 직전에 상승했던 구간이죠. 조정폭이 또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가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왜 커졌다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이러한 그 밴드를 정해놓고 밴드라는 게 하나의 폭인데
거기서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였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단을 깼잖아요. 그쵸? 하단을 깨면 이 밴드라는 거, 이 밴드 외에 다른 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느 폭에서 움직이냐, 그 밴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 동안에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이 금요일이었어요. 네, 투심이 악화됐을 때는 쉬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열이 막 올랐을 때는 그래 좀 식혀야 되잖아요. 화가 날 때도 좀 찬바람 쐬면서 식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행인 건 오늘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에 약간 투심이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는, 네, 악화된 투심이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밴드라는 거 사실은 이렇게 폭으로 움직이는 거, 박스권이라고도 얘기하죠.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가를 볼 때도 보면은 밴드 하단에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24포인트 정도 더 내려와 있지만 지수 24포인트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진정되고 월요일날 올라타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밴드 예상폭 안으로는 들어가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주말에도 내내 또 오늘 밤에는 또 미국 증시도 있죠. 계속 불안감이 확산이 되다 보면 좀 더 조정폭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유는 계속, 네, 유지하셔야 됩니다. 현금은 어느 정도는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물타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금 어느 정도 갖고 그 여유를 좀 갖고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조정폭이 오면요, 어차피 갈 종목들, 네, 그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게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꺾어야 돼요. 옆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꺾어야 돼요. 이렇게 꺾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꺾어야 돼요. 살짝 올리면서 이게 나와야지만 반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만약에 하락을 하는데 좀 이렇게 꺾어지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잘 지지가 되는지 한 2, 3일 보세요. 그리고 지지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분할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폭 온다 그러면요, 오히려 갈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좀 할인해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냉철하고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네, 못 샀네, 이래갖고 추매하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되고, 10개가 사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10개가 사고 싶으면은 뭐 5개, 7개만 하세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금을 계속 남기셔야 돼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뭐 갈 종목들, 지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하락해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중장기로 갈 종목들은 이게 진정세가 나오면 또 다시 갈 거예요. 네,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지고, 만약에 불안감이 좀 가시면 비중 약간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반등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좀 다시 분할로 재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사실은 제일 좀 뭐라고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상황을 3월달을 대비한 어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월에 공매도 재개되면 그때 변동성이 많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현금을 계속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수도 그렇지만 지수가 내려가다가 하단 하락하는 곡선을 줄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다가 그쵸, 옆으로 이렇게 틀어줄 때, 이런 틀어지는 모습, 이런 거 나올 때, 네, 그럴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변동성이 별로 없을 때는 밴드 자체가 적게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여요. 변동성이 크면요, 밴드가 점점 벌어져요. 크게 움직여요, 파동이. 그게 뭐냐면 등락이 크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 지금 뭐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것까지 보면 밴드 하단폭은 지금 2800까지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여기까지.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정도는 깨져도 다시 반등하면 되니까 다시 반등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밴드 하단은 2800까지도 보는 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도 바로 회복하면은 그 밴드 안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일단 오늘 밤 뉴욕 증시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네, 주말 동안에 투심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게 올라타주기만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월요일도 마찬가지 투심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이 변동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커지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현금은 계속 확보하는 형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근데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요, 참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왜 이랬을까? 네,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시황에서 참, 네, 이게, 네, 참 이런 말 좀, 이게 방송이니까 이것도 조심스럽긴 하는데, 뜬금없죠. 모든 증권사들이 다 이제 전망을 좋게 보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신한금융투자에서 갑자기 불리한 환경이라는 목표가를 완전히 하향을 시켜버립니다. 네, 13.3% 하향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이후에 앞을 다퉈서 모든 증권사들이 다시 목표 주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 특히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딱 벌였습니다. 주가를 지금 내리고 싶었던 상황에서 그동안 보면 신한 네, 말도 못하고 있었죠. 계속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 보시면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발표할 때도 그렇고 뭐 다 호실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 좋은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신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네, 오전에 그동안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푹 터뜨렸죠. 네, 김현욱 그 책임연구원이 갑자기 뚝 터뜨렸어요. 투심을 더 악화를 시켰죠. 네, 그래갖고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뜬금없이 보시면 영어로까지 내보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The continuation of favorable environment due to low oil price and COVID-19 situation. 네, 그러면서 딱 써있죠. Target stock price drop. 네, 그러면서 신한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영어로까지. 네. 자,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참, 네.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전략을 위해서 전체적인 투심을 갖다가 완전히 네, 망가뜨린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오늘 보너스 받으시겠네요, 이분. 네. 하면서 결국 근데 이게 뭐냐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선된다면 수익성 개선이,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딱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오를 때 자기들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되게 이상한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영어까지 이제 내보내면서 했는데, 자, 결과를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 보십시오. 순매도가 네, 터졌죠. 매도도 보시면 최근에 이때 언제죠? 여기 1월 11일 빼면요, 최고로 매도가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를 누르기 위한 뭐 그런 레포트라 그럴까요? 네,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오히려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순매도가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이 네, 장세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관망을 했어요. 그게 뭐 하락세에 합류를 하기보다는 좀 약간 관망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 같이 자산운용사들 여기는 매도물이 나왔죠. 왜냐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산운용사도 리스크 해지를 해야 돼요. 3천까지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내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깨졌을 때 이럴 때 비교할 때 보면 이런 데도 덜 나왔죠. 이런 데보다도 좀 덜 나왔고 뭐 이런 상황들보다는 더 나왔지만, 이럴 때보다도 사실은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어디로 갔죠? 이럴 때보다는 여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관망세예요. 관망세인데 오늘 하락에 대해서 사실 반등세가 중간에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반등은 막판까지 찍어 누른 그게 사실 이런 레포트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끝까지 찍어 눌렀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이분도 네, 월급쟁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있어서 했겠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게 네, 왜 하필이면 이런 날 또 이렇게까지, 더군다나 4분기랑 작년 그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 어느 정도 맞추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도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더 안 좋았죠. 네. 그래서 막판에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앞을 다퉈갖고 17,000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죠? 13,000원은 지금 뭐 거의 네, 지지라인 삼고 있던 그 가격까지 확 낮춰버렸거든요. 15,000원에서. 네, 더 내려가도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건데 이게 나오니까 지금 다 선방 괜찮다 바이. 아까 여기는 중립이었잖아요, 그쵸? 중립으로 했는데 여기는 바이. 네, 또 여기도 바이, 그쵸? 그리고 위에 또 여기도 바이. 자, 평균치가 15,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얘가 움직인 건데 어쨌든 이 영어 레포트 영향이 또 외인들한테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투자하실 때 만약에 해외 증시 투자하실 때 영어로 나와서 번역해서 보시는 것보다 한글 레포트 나오는 게 더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점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뭐 12,500원, 550원, 그거 아니면은 뭐 12,500원 이 선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자꾸 저런 게 나오면서 찍어 눌러버렸죠. 네. 증권사들이 이 시점에 이제 레포트를 내면서 반등을 하려고 했지만 외인들이 저런 아무래도 영어 레포트도 있고 하다 보면 찍어 내릴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 증권사가 목표가까지 하향할 정도로 불안 심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찍어 내려가는, 네, 이거는 이제 동시효과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까지 조금 했을까라는 상황이 좀 벌어졌죠. 자, 그래서 보면은 수급이 정말 오늘 뭐 외인들이 여기도 퍼부어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저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외인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불안 심리가 높아졌고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자체에 대한 그 매도도 불안 심리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안 좋게 된 게 거래량까지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겨 버렸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는 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한투자증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가를 내리는 게 여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서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이쪽은 뭐 자기도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죠. 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증권사에서는 또 대부분 또 괜찮은 전망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투신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로 돌아서려고 했고, 금융투자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보려고 하다가, 오늘 어쨌든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양이 적지는 않지만, 오늘 증시 상황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120선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120선 여기 있잖아요. 요 120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반등 신호를 줄 것 같긴 한데 코스피가 만약에 더 미끄러지게 되면 이 120선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어디에 하단에 거의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12,000원인데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12,000원이 아닙니다. 여기 12,000원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네, 요 선까지 거의 뭐 네, 이 정도 선까지는 빠질 것 같고 거의 저기 삐뚤어졌는데 이 정도, 네, 한 11,700원, 750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을 지켜내야 되고요. 일단은 120선, 12,000원 이 두 개 지켜내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좀 투심이 좀 진정세가 돼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이 장대 양봉 상태라 좀, 네, 당장 이 13,000원으로 올라가기는 좀 버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12,500원을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진 상태고 그 변동성이 커진 상태고 불안 심리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지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네,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시황 자체가 전체적인 증시 상태가 대외적인 요인이 너무 지금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전략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진정세가 될 때 그때 이제 지수도 하락세를 좀 멈춰주고 진정세가 될 때 그때 오히려 저가에 또 이렇게 좀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그널 자체는 지금 과매도 시그널이 이 종목이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악재가 좀 크게 또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들어올 것 같은 위치긴 한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좀 방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이제 현금 비중 조정하고 그러느라고 오늘 저도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아마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할 텐데 네. 주말 동안은 그냥 좀 머리 식히시고 네, 좀 푹 쉬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뭐 힘내시란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혹시 모를 그 변동성 장세 대비해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사전에 좀 한번 이렇게 겪어보시고 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 뭐라고 참 말씀드려야 될지가 참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 네.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다 좋으신 그런 결과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